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5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유전체와 생명공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과학은 전자공학과 생명공학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대부분의 4차 산업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생명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공학은 급속도로 또 굉장히 다방면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전체와 생명공학은 질병 유전자를 찾아서 질병 유전자를 찾아내어 정상 유전자로 바꾸는 이러한 것입니다. 밑에 설명을 보면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가위라든지 유전자 재조합 등을 말합니다.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우리 몸속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부위를 유전체에서 직접 잘라내고 그리고 그 부위에 정상 유전자를 삽입해서 유전자를 교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최근 생명과학은 이러한 유전공학,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와 같이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가능해졌고요. 우리 몸속에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부위를 유전체에서 직접 잘라내서 그 부위에다가 정상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교정하는 것이 질병 관련 유전자를 교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특히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유전자 편집 기술, 이것은 난모양 적혈구빈혈증 그리고 지금까지 정복이 어려웠던 난치 질환, 각종 난치 질환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공학 기술로서 다방면의 의료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DNA 혁명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유전 물질인 DNA의 구조가 밝혀진 지 70년이 채 안 되는 지금 유전체 조작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유전자 가위를 모식도로 이제 그려보고 있는데요. 본 강의 콘텐츠에 포함된 다양한 저작물들은 저작권법 25조에 따라서 수업 목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수강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범위를 넘어서 저작물들이 이용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9장에서 배울 유전자 관련 유전체와 생명공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체 그리고 생명공학, 유전자 변형 및 조작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및 조작이라고 그러니까 조작이라니까 좀 나쁜 언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질 전환, 또 유전자 치료 이런 이제 좋은 개념의 단어들도 좀 나오죠. 그래서 유전자 치료, 또 형질 전환 물질, 형질 전환 생명체 이렇게 불려집니다. 또 유전체. 그래서 먼저 유전체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요. 유전자와 유전체 그리고 유전체 학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성립돼야 되겠죠. 유전자는 유전 단위로서 DNA상의 염기 서열이고요. DNA와 유전자는 이제 이미 우리가 공부했었죠. DNA 중에 일부분을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 이래서 이제 DNA 일부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고요. 어쨌든 유전자는 유전 단위로서 DNA상의 염기 서열입니다. 염기 서열의 일부분이죠. 그다음에 한 생명체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를 유전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유전체학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유전자는 유전 단위로서 DNA상의 염기 서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생명체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를 유전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전체. 그러니까 유전체와 그다음에 유전체학 이제 개념을 성립하면 되겠죠. 유전자는 유전 단위로서 DNA상의 염기서열, 한 생명체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를 합쳐가지고 유전체. 그리고 이런 유전체를 공부하는 학문을 유전체학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원핵생물 유전체와 진핵생물 유전체, 사람의 유전체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정리를 하면 원핵생물은 대부분 세균을 말하죠. 진핵생물은 식물생물이나 동물생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별도로 인간도 일종의 동물이지만은 인간을 별도로 이제 유전체학에서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유전체는 몇 가지 차이점을 보입니다. 원핵생물의 유전체와 또 진핵생물의 유전체가 이제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원핵생물의 유전체는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러니까 진핵생물의 유전체보다 상대적으로 작고요. 또 유전자는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트론이 없으며 종종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원형의 DNA를 가지기도 합니다.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은 세균에만 있는 것이고 원핵생물에만 있는 것입니다. 진핵생물에는 식물세포나 동물세포에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원핵생물 유전체, 즉 세균 유전체는 상대적으로 작고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고 인트론이 없으며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핵생물 유전체, 식물 유전체나 동물 유전체는 이제 상대적으로 크죠. 원핵생물보다 크고 유전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덩치가 큰 만큼 많지는 않지만 일단 유전자 수가 많다는 거. 또 많은 부분이 비암호화 부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비암호화 부위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유전체 서열 이것은 이제 최근에 2003년이니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이죠. 2003년에 사람의 유전체의 모든 서열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2개의 상염색체와 X염색체, Y염색체에 합쳐가지고 모두 32억 쌍의 DNA 염기서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억 쌍의 DNA 염기서열 중에 XY 염색체와 22개 상염색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핵생물 유전체, 원핵생물 유전체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세균이죠. 그다음에 진핵생물 유전체는 지금 요거하고 요건데요. 이게 염색체고 이게 지금 DNA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명공학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면 DNA 제조학과 생명공학의 연구 도구 방법 이제 이것은 뭐 PCR이라든지 전기영동이라든지 염기서열 결정법이라든지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가위 기술 이런 것들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제일 전기영동 PCR 요즘 뭐 감염병 진단하는데 PCR 쓰죠. 또 그 각종 이제 그 혈흔 검사할 때 PCR 쓰고요. 또 유전자 검사 PCR 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가족의 친족 관계 또 오래된 이제 전사자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런 이 생명공학적인 이런 연구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공학의 이용은 이제 의학 분야 이제 유전병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또 이제 부모나 조부모의 질병 유전자를 통해서 자손이 어떤 질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거 이런 거. 또 농업에서는 이제 어떤 해충의 피해를 보지 않는 어떤 작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농작물 이제 그 채소뿐만 아니라 동물, 소나 이제 돼지 이런 경우에도 육종할 때 사용하고 품종을 개량할 때 유전자 관련된 생명공학을 사용하고요. 또 소나 또는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것을 동물에게서 한다든지 또는 그 세균에서 대장균에서 사람의 몸속에 있는 그런 그 인슐린 같은 호르몬 같은 것들을 생산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학 분야와 농업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고 미생물 분해하는 데 있어서 그 미생물을 생명공학 기술로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한다든지 또는 법의학 분야에서 어떤 이제 혈흔을 통해서 범인들을 색출할 때 그 범인들을 찾아낼 때 유전자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에너지 분야에도 이제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식품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분야에도 생명과학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요. 산업 분야에도 널리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자세히 뒤에서 공부할 것이고요. DNA 재조합은 시험관에서 다른 종류의 유전자, 심지어 다른 생물종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서로 결합해서 이제 필요한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로 떼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용처에다가 그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원래 오리진인 유전자를 떼내가지고 사용할 그 개체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관에서 다른 종류의 유전자 또는 심지어 다른 생물종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서로 결합하고 실험실에서 결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DNA 분자로 만들어 가지고 DNA 재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식물에다 집어넣거나 동물에다 집어넣거나 개체에다가 생명체에다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법의학에 사용한다든지 환경 분야나 의학 분야에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세히 보면요. 유전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먼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전의 단위로서 자손의 특징을 결정하는 DNA 또는 RNA 상의 서열. 그러니까 DNA나 RNA라고 하는 이러한 DNA 중의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하죠. RNA 중의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체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를 포함하는 전체 염기서열. 그러니까 한 생명체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들을 합하는 그런 총합. 이것을 이제 유전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체학은 이런 이제 한 생명체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를 이루는 총합을 연구하는 학문. 이것을 이제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는 암호화 유전자와 비암호화 유전자가 있습니다. 암호화 유전자와 비암호화 유전자. 이제 유전자를 크게 보면 이제 암호화 서열과 비암호화 서열이 있는데 암호화 서열 중에서도 암호화 유전자와 비암호화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암호화 유전자는 메신저 RNA를 거쳐서 단백질을 생성하고 비암호화 유전자는 단백질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암호화 서열은 RNA를 전사되지 않는 서열로서 반복 서열과 트랜스포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유전자로 이루어진 유전체 중에 실제로 암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많고요. 암호화 유전자는 극히 적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분류를 하고 비암호화 서열이라든지 비암호화 유전자가 실제로는 현대의학에서 현대생명공학에서 크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떤 특정 기능을 하리라고는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과학에서는 밝혀지지 않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는 그 암호화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유전자 RNA를 거쳐서 단백질 생성하는 암호화 유전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전체에 대해서 조금 보면요. 교과서에 여러분 보시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생명체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를 포함하는 전체 염기서열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또는 엽록체에 존재하는 유전 물질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에 공통적으로 있고요.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체는 핵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암호화 및 비암호화 유전자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에 존재하는 유전 물질도 포함해서 전부 다 유전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95년 세균의 한 종류인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유전체 염기서열이 생물 최초로 결정된 이후에 지금 엄청나게 이 분야가 발달해서 인간 제놈 프로젝트도 완성이 되었고 또 대장균이라든지 각종 그 생명체에 대한 이런 유전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학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해서 유전체 여러 부위의 기능을 연구하는 기능 유전체학이 있고요. 생물사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비교해서 진화적 유연 관계를 추적하는 비교 유전체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학은 기능 유전체학과 비교 유전체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물정보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생물정보학은 뭐냐? 유전체 분석 연구로부터 생성되는 방대한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저장하고 또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염기서열 자료를 수집하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저장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이것을 생물정보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생물정보학은 이런 지문 분석에 사용되고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생명과학을 포함해서 생명과학이나 또 식물 분야, 환경 분야, 에너지 분야, 여러 가지 의학 분야, 법의학 분야 이런 분야에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약품 개발을 통해서 이제 질병 치료를 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유전체 분석에 물론 사용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진화를 분석하는 이제 각 동물마다 식물마다 그 계통을 분류하고 어떤 계통에 어떤 품종이 어떤 계통에 속해 있는지 또 각 품종 안에서도 또 세분시키는 이런 이제 진화 분석. 그다음에 3D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통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발현 분석을 통해서 그 염기서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발현하고 있는지 그 개체에서도 어떤 질병을 유발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약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통합적 학문이라는 거, 생물정보학은 통합적 학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생물정보학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보면요. 유전체 분석 연구로부터 생성되는 방대한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생물정보학이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방대한 유전은행인 진뱅크라고 있습니다. 진뱅크가 있어가지고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NCBI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이 진뱅크는 이제 각 나라마다 미국의 자료가 제일 크고 각 나라마다 분석한 거를 이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약 2천억 개의 염기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NCBI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인 NCBI는 다양한 유전체 단백질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분석한 것을 또 무료로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블라스트라고 하면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죠. 지금 대문자로
대문자 L, 대문자 A, 대문자 S, 대문자 C, T 이래가지고 블라스트인데요.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베이직 로컬, 베이직 로컬, 베이직 로컬, 베이직 로컬, 올라인먼트 쓰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온라인 G고요. 온라인 그다음에 M E NT 네. 베이직 로컬 얼라이먼트 그다음에 서치 툴입니다. 서치 툴 SEARCH 서치 툴 TOOL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블라스터 이름은 베이직 로컬 얼라이먼트 서치 툴 이래가지고 블라스트는 유전자 은행에 있는 모든 연기서를 하나씩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수집해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유전체학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전체 서열이 결정된 대표적인 생물 중에 이제 세균, 효모, 식물, 동물이 있는데요. 동물 중에서 사람, 우리는 이제 관심이 사람이니까 호모사피엔스. 사람의 유전자의 수는 22,000개 나와 있고요. 그 중에 단백질 아모아서열, 이제 아까 아모아서열, 비아모아서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아모아서열이 전체 22,000개의 유전자 중에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밖에. 그러니까 1.5% 외에 98.5%의 기능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유전체 서열이 결정된 대표적인 생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은 유전자 수가 22,000개고 단백질 아모아 서열이 1.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유전체 특징을 보면 이제 22,000개의 사람 유전체 특징을 보면 반복적이지 않는 비아모아 서열이 45%, 반복 서열이 되는 비아모아 서열이 50%, 그다음에 가짜 유전자가 1%, 그다음 비아모아 유전자가 3.5%,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모아 유전자가 2%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모아 유전자 정확히 몇 %였죠? 아까 1.5%, 1.5%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체 유전자 중에 1.5% 외에는 지금 그 아모아 어떤 아모를 갖고 있는지 어떤 코드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이제 분자생물학이 발달해서 생명공학의 주축인 이런 이제 생명과학이 그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은 그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암호를 알고 있는 것은 1.5% 이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유전체는 그 159페이지에 보면요. 사람의 유전체의 의학적 응용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보면 당뇨병과 심장병 그리고 치매 등 사람의 유전병의 유전적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각 개체의 유전자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유전체와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이제 챕터 9의 9장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유전체와 생명공학에 있어서 유전자 변형 및 조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와 유전체학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핵생물 유전체와 진핵생물 유전체, 사람 유전체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유전체의 그 인간 제놈 프로젝트의 서열은 2003년에 결정이 됐고요. 모두 32억 쌍의 DNA 염기 서열이 있지만은 그 사람의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 수는 22,000개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암호화 서열이 된 것은 1.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DNA 재조합에 간략한 설명과 생명공학 연구 도구 및 방법으로서 젤 전기 영동과 PCR 염기서열 결정법,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이 있고 앞으로 공부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생명공학의 이용으로는 의학 분야, 농업 분야, 환경 분야, 법의학 분야, 에너지 산업 분야에 활용된다는 것을 이제 교과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